싸움에 비읍자도 꺼낼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다음에 부부 얘기에 8년이나 지난 다음에 본인이 됐는데 거기에 정진석 의원이 끼어드냐 이 말이죠. 24시간 옆에서 같이 지켜봤다고 하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음을 증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조다. 오늘은 느닷없이 불거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라고 해야 되나? 의혹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만 해도 벌써 지금 한국당이 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나왔고, 그 다음에 민주당, 여당은 어제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인 건호 씨가 최근에 들어서 이 문제를 제기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직접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궁금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 정진석 의원이 어떤 부분을 주장을 했는지 우리 박 부장님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정진석 의원이 페이스북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뭐 글 한두 개씩 올리는데 지난주였죠? 지난주 제 기억으로는 화요일, 수요일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지금 MB 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수사를 많이 막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격앙이 됐던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부부싸움 하다가 자살했는데 그거를 부인이 가출하고. 응. 부인이 이제 싸워서 뭐 가출하고 자살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그냥 이렇게 좀 다소 좀 장황하게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당일날 뭐 그 다음 날까지는 그냥 조용히 있다가 한 이틀 이따가 그죠? 지나가고 뒤늦게. 갑자기 뒤늦게 뭐 고인의 명예를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뭐 정말 뭐 모렴치하다 패륜이다 뭐 이런 발언이 나오더니 급기야 이제 노건호 씨가 어저께 이제 고소까지 하게 된 하는 거죠. 네. 김연배, 그 정진석 의원 저희 또 뭐 솔직히 개인적으로 알지만 약간 이제 성격이 욱욱하는 약간 그런 분은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고 지금 사선 의원의 집권당의 원내대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진석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이면에는 결국은 이제 자기가 보수로 모셨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현 정부의 수사 이런 거에 대한 것 같은데 정진석 의원의 그런 배경에는 역시 MB에 대한 그런 게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그런 것도 없을 수는 없겠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흐름을 이렇게 미시적으로 보느냐, 네. 아니면 숲을 보느냐, 나무를 보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조금씩 갈래가 잘 갈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정진석 씨는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지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때 정무수석을 했던 이가 네.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책임감을 느꼈던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근데 이게 지금 전 대통령은 감옥에 있고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창끝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뭐 이런 와중에 자유한국당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정말 꿀먹은 뭐가 된 것처럼 아무 말이 없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누가 나서서 얘기를 할 것이냐 정진석 의원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서서 이 얘기를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알고 있는 걸 다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 자제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정진석 의원이 얘기한 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돈을 받았다. 두 번째 부부 사이가 안 좋았다. 세 번째 정치 보복적인 측면에서 이 일이 지금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세 가지를 짚은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앙앙불락하니까 강효상 그 한국당 대변인이 물었죠. 네. 어디가 잘못됐다는 거냐? 네. 네. 돈 받았다는 게 허위냐? 부부싸움을 했다는 부분이 허위냐? 정치 보복이라는 부분이 허위냐? 이 부분을 똑바로 얘기해 주길 바란다. 그런데 그런 것과 거기까지는 한국당이 약간 초동 대응이 조금 더 전략적이었으면 싶은 아쉬운 대목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오늘 노건호 씨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걸었잖아요. 다른 거 안 걸어요. 네. 뭘 거느냐? 부부싸움 끝에 자살했다 이 부분을 거는 겁니다. 맞아요. 이거는 그 정진석 의원이 증거를 대서 증명할 방법이 거의 없는 것을 거기다 끼워 넣었단 말이에요. 불필요하게. 왜 이 얘기를 끌어넣는지 몰라요. 돈 받은 거 하고
정치 보복 여부만 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하나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그래서 오늘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가 네. 당 공식 회의 석상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당의 공식 입장이라고도 봐도 되는데 그 노무현 소유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지금 다 엉켜 있는 사건이고 좀 네. 가장 지금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수수 의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한 8년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아마 일반 독자나 대중들도 좀 잊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좀 불거졌었어요. 뭐냐면 그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당신 그때 민정수석도 했고 뭣도 했고 그랬는데 이런 거 다 알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당도 책임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백을 하면서 그때 뭐 일부 언론이 팩트체크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검찰 수사를 한 검찰로부터 나왔던 얘기들이 그 아주 핵심만 말씀을 드리자면 검찰은 그 당시에 어떤 게 봤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이 2006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미화 합계 640만 달러를 뇌물로 받은 혐의가 있다. 이 당시 그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 640만 달러는 어떻게 되느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인 연철호 씨가 500만 달러, 부인 권양순 여사가 100만 달러, 딸 노정현 씨가 40만 달러를 각각 수수한 혐의가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검찰은 이 부분이 결국은 다 뇌물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을 2008년 2월에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6년 9월부터 2008년 2월이라고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기간이 되고 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가가 이거를 받았기 때문에 비록 뭐 본인이 그걸 받든 안 받든지 간에 더군다나 부인과 딸이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현직 대통령을 보고서 돈을 줬고 더군다나 이 액수가 140만 달러예요. 두 사람 것만 합쳐도. 그렇게 되면 거의 20억 가까이 되는 거기 얼마 안 때문에 됐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법적 정치적 책임이 있다. 도덕적 네. 책임이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지금 한국당이 공세를 펴고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좀 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지금 김 선배가 얘기하신 소위 3가지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 뇌물을 받았다. 둘째, 부부싸움이 사망의 원인이 됐다. 그러니까 서거의 원인이 됐다. 노 전 대통령의. 셋째, 이것이 정치 보복. 그러니까 말하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함으로 해서 MB가 노무현 대통령을 탄압을 했으므로 이제 그 친노 세력의 감정적 앙금이 남아서 지금 정권을 잡으니까 MB를 갖다가 보복 수사하는 거다. 이제 요 3가지 팩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2가지. 돈을 받았다는 부분하고 부부싸움을 했다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물론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걸 팩트를 판단한 중요한 근거가 되는 인터뷰를 저희가 발견을 했어요. 뭐냐? 2006년 6월 2일자 한겨레 신문입니다. 다른 신문도 2009년 다른 신문도 아니고 한겨레 신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신문은 뭐 세상이 다 알다시피 노무현 정부나 이런 데에서 우호적인 신문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 언론이 당시에 문재인 이 당시에 어떤 직책이었을까요? 무직이었죠 그때. 아 그렇구나. 네. 부산에서 변호사 하시던 분이구나. 네. 부산에 내려가서 그 인터뷰를 문재인 당시 변호사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네. 자, 이 내용 중에서 첫째 뇌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네. 자, 박 부장이 간단히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내용? 이 인터뷰가 네. 당시에 정말 너무나 파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그 당시 그 이를테면은 그때는 뭐 야인으로 돌아갔으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에서 굉장히 차분한 목소리로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가 한동안 언론이랑 접촉이 없다가 한겨레 신문에 자자장 하고 나왔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노 전 대통령 돈 문제 대신 인정하려 했다. 오케이.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돈 문제를 인정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대신이라는 말 있어요. 대신은 누구 대신? 대신입니까? 예. 여기서는 저 부인 대신이라고 읽혀요. 내용이 뭐냐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해서 막 쭉 근데 이제 워딩을 제가 하겠습니다. 네. 차라리 내가 다 받았다고 인정하는 게 낫지 않냐는 생각을 여러 번 말했다. 이제 이게 문재인 당시 변호사의 얘기예요. 그러나 대통령이 노 대통령이 수사 초기와 달리 돈의 쓰임새 등을 점차 알게 되면서 매우 괴로워하셨다. 권 여사가 처음에 유학 비용 정도로 얘기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집을 사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고 대통령이 충격을 받았다. 네. 이 때문에 권양숙 여사님도
노무현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 같이 있으려 하지 않고 대통령이 들어오면 다른 자리로 가곤 했다. 자, 그래서 그 정전 비서관이라고 있잖아요. 정상문 예. 노무현 대통령 당시 예. 청와대 총무비서관입니다. 예, 그 예. 대통령 일가의 돈 문제라든지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예. 집사적인 그런 위치였던 그렇죠. 거죠. 네. 요 그 노무현 저 문재인 변호사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네. 원래 정상문 비서관이 그 권양숙 여사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평소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늘 먼저 보러 와서 인사를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네. 근데 이날은 이상하게 권양숙 여사랑 방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게 뭐지? 하고 방에 들어가 봤더니 권양숙 여사가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그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참.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다그쳐 봤더니 그 돈에 대해서 그 돈을 어떻게 썼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더라. 정 전 비서관 표현에 의하면 대통령이 탈진한 상태에서 거의 말씀도 못했다고 한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중간 끼어서 예. 죄송한데 잠깐 예. 이제 구체적인 세부 설명을 드리자면 예. 원래 이게 이제 박연차 돈을 준 사람이 박연차 씨잖아요. 네. 박연차 씨가 먼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박연차 씨가 검찰에서 진술을 한 거죠. 사실 내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한테 이만큼의 돈을 줬다. 네. 그래서 처음에 노 전 대통령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충격에 빠졌는데 본인은 어떻게 알았냐면 아마 권 여사한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이 조카 아까 연초로 씨한테는 사업 투자금을 받은 거라는 해명을 노 전 대통령은 들었고 권 여사한테는 네, 우리가 빚이 좀 있었는데 아마 정상문 비서관한테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예. 근데 빚을 갚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이거를 받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런 식으로 소위 이제 권 여사가 받았고 네. 그다음에 딸이 받았는데 그걸 집을 살려고 했다. 그걸 듣고 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너무 충격을 받았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때 예. 그 액수는 사실 640만 달러는 아니고 네. 노 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었던 액수는 그 3억 원, 그 정비서관이 받은 3억 원하고 100만 달러. 뭐 하여튼요. 그 정도 선을 알고 그러니까 있었거든요. 연초를 씨 거는 이제 네. 투자금으로 생각을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자 그렇다면 김 선배가 얘기하셨던 첫 번째 돈 받은 부분 결국 그거는 이런 노무현 문재인 다른 사람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사실상 돈을 받았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서 네. 이제 그러한 그 당시에 그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전직 대통령 비서관 출신으로서의 문재인 씨가 한 민간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이란 네,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느냐? 왜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도영이 바위에 떨어지는 순간 모든 수사는 없던 것으로 다 무화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 추후적인 수사가 전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한 정상문 총무 비서관이 당시에 돈 심부름을 어디까지 했느냐? 네. 현찰을 들고 왔다 갔다 했느냐? 미국까지 왔다 간 적이 있느냐? 예를 들면 그다음에 정상문 씨는 나중에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를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에 청와대 밖으로 들고 나온 혐의가 있어가지고 네. 그것도 또 죄를 물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그러한 것들이 끝을 봐야 되거든요. 증거와 함께. 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다 유야무야 되고 말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돈을 네. 받았다는 부분 640만 달러, 500만 달러, 100만 달러, 40만 달러 이런 부분들 사실로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정확하게 유죄 여부를 다투지는 못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증거가 있어서 그렇게 돈을 준 걸로 모두 다 서로 인정하는 우리 공기관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이해한 부분과 그거를 정확하게 재판이 다 완결돼서 죄를 묻는 거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후자 재판이 완결돼서 죄를 묻는 그런 절차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돈을 수수했다는 640만 달러 우리 그냥 곱하기 1000 하면은 64억이 되는 거고 한 70억쯤 된다고 칩시다. 네. 뭐 90억쯤 될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돈에 관한 우리의 뒷마무리는 안 돼 있는 셈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거기까지밖에 얘기를 못 해요. 왜냐? 그 뒤로 공신력을 가진 어떤 기관도 이 돈에 대해서 추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아요. 수사를 예. 할 수가 예. 없죠. 왜냐하면은 그 당사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4월 7일 날 사과문을 내거든요. 홈페이지에다가. 네, 네. 그거를 보면 저는 이 양반이 일단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과드립니다. 역시 돈 부분이 돼요. 그렇죠. 네. 저와 제 주변의 돈 문제로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습니다. 점점점. 혹시나 싶어 미리 사실을 밝힙니다.
지금 정상문 전 비서관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었죠. 그런데 혹시 정 비서관이 자신이 한 일로 진술하지 않았는지 걱정입니다. 그 혐의는 정 비서관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것입니다. 저희들이라는 거는 본인의 가족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니까 결국은 예. 부인과 딸에 관한 얘기라는 거죠. 저의 집에서 음. 부탁하고 그 돈을 받아서 사용한 것입니다. 미처 갚지 못한 빚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맞아요. 말씀드릴게요. 네, 빚인지 아닌지는 뭐 네. 밝혀야 네. 되는 건데 더 상세한 이야기는 검찰의 조사에 응하여 진술할 것입니다. 그리고 응분의 법적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나와요. 조커사위 연철호가 박연차 회장으로 받은 돈에 관하여서도 해명을 드립니다. 요거 500만 달러 얘기죠. 그렇죠. 역시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퇴임 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조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호의적인 동기가 개입한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성격상 투자이고 저의 직무가 끝난 후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설명하고 투자를 받았고 실제로 타 사업의 투자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투자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해석은 제가 그럼 한다면 네. 지금 이 얘기만 비춰본다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을 뿐만이 아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본인 명의의 이런 성명서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 측으로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이 박연차 씨한테 직접 돈을 받지는 않았을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본인도 인정했듯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랑 네. 그게 조카, 부인 그 다음에 딸, 조카는 뭐 한 달이 건너라고 해도 결국 부인은 경제 공동체고 지금 요새 말하는 소위 말하는 경제 공동체죠 사실은. 부인은 재산도 한 몸이 돼가지고서 공짜 재산 공개할 때 부인 거 딸은 다 그렇죠.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네. 부인은 고지 거부도 못해요. 딸 아들은 할 수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부인은 경제 공동체를 쓰기 때문에 결국 부인과 딸이 돈을 받았다는 부분을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정진석 의원이 주장해서 지금 요새 저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첫 번째 팩트 소위 말하는 노무현 일가한테 박연차 씨의 돈이 들어갔다라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로 인정해도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여기까지 인정을 하고 정리를 하고 두 번째로 자 그러면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가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권양숙 여사가 가출을 한 게 노무현 대통령이 소위 서거하게 된 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당시 2009년 인터뷰를 보면 거기에서도 두 부부 관계에 분명히 어떤 이상 내지는 냉각이 있었음을 알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부분을 박 부장이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노무현 대통령의 심금을 옆에서 지켜봤던 문재인 당시 그 전 비서실장 한겨레 신문 인터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돈의 쓰임새를 알게 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점차 매우 괴로워하셨다. 권 여사가 처음에 유학 비용 정도로 얘기해서 그런 것보다 했는데 나중에 집을 사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알고 더욱 충격을 받았다. 여사님도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 같이 있으려 하지 않고 대통령이 들어오면 다른 자리로 가곤 했다. 또 다른 거에 보면 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 있었지만 가급적이면 권 여사가 자리를 피했다. 뭐 이런 또 얘기가 있고요. 또 그 노무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은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고 이거를 정상문 비서관이 형사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 얘기다. 아까 사과문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심지어는 홈페이지에 야 이게 정치적 음모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비호하는 글이 올라오면 그게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되니까 부부 사이에는 일정한 서로 권영순 여사는 여사대로 상당히 미안했을 거고 또 나중에 또 노 대통령은 부인이 혹시 책임감을 또 느끼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썼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렇게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굉장히 살갑게 서로를 걱정했다 하는 주장이 있고요. 또 한쪽 주장은 아니다.
그것 때문에 둘이 굉장히 심하게 싸웠다더라 하는 설도 또 공존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있어요. 지금 네. 박 부장 인터뷰 중에서 이 부분을 소개를 안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정상훈 비서관이 검찰과 조사받고 와가지고서 권 여사를 먼저 만나서 박연차 씨가 이렇게 털어놨답니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아마 알려준 것 같을 때 그때 권 여사가 넋이 나가 있었다. 대통령이 그 자리에 들어가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그제야 이실직고해 대통령이 화를 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본인이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돈이 그렇게 실제 오갔다는 사실, 그 다음에 그 돈이 그렇게 쓰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유추해석해 볼 수 있고, 네.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자기의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일거에 무너뜨린 점에 대해서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부인과 그 다음에 딸과 조카에 의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저도 그때 대선 때 취재도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자존심이나 이런 게 강한 분이거든요. 그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일종의 어떤 무너짐이라 그럴까? 그런 데서 오는 실망감, 부인의 뭐 가족에 대한 그런 것이 저는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그렇다면 부부관계가 그렇게 원만했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데 김 선배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들으신 얘기나 뭐 이런 건 그러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봐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얘기를 조금만 이제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마치 이 정진석 씨로부터 촉발된 문제처럼 이제 비칠 염려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건 사실은 박원순 씨가 터뜨린 거예요. 네네. 왜냐면은 지금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을 우리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박원순 씨가. 네. 그거는 이제 정진석 씨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박 시장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정의원은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제 그래서 나온 글이 여기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부부관계를 이제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항상 그랬잖아요. 부부관계는 뭐 칼로 물베기라는 말도 있고, 또 부부관계는 부부만 아는 거지, 바뀐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게 또 부부관계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 이렇게 저렇게 정황으로 드러나오는 얘기들을 갖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 아까 문재인 당시 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의 그냥 민간인이었던 문재인 씨가 했던 얘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수사 초기와 달리 이 부분이 중요해요. 돈의 쓰임새를 알게 돼서 괴로워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처음에는 이걸 범상하게 봤던 거예요. 그런데 네. 검찰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수사 초기와는 달리 거기까지 했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자기 부인이나 자기 그 피부치들에게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피부치한테 화가 날 때는 겉으로 드러낼 수가 없고 외부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2배, 3배 스트레스가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유학비를 그 절친한 박연차한테 약간 도움을 받는 것 막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알고 보니 뭐 집을 사줬어. 여기서 뚜껑이 열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 권양숙 여사도 아이 딸이 좀 도와줬어. 뭐 이렇게 얘기를 처음에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집 얘기까지 나온 다음에는 남편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당시 그 문재인 전 비서관이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들어오면은 권 여사가 다른 자리로 가곤 했다. 지금 우리가 귀에 그때 들었던 얘기를 다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네. 하나만 얘기하면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런 일 때문에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는 한 달 가까이 겸상을 안 했어요. 예를 들면 네.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데 네. 중요한 건 뭐냐.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는 매우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 그런 분위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을 만큼 불편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 하나 할 게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를 하고 이제 병원으로 실려왔는데 자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빈소로 달려와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가족이죠. 그것도 그때 당시에 같이 살고 있던 분은 어쨌든 권양숙 여사였는데
권 여사가 그때 당시에 그 빈소에 나타난 시각을 놓고서 그때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말이 권 여사가 상당히 조금 늦게 왔다라는 얘기들이 그때 돌았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그게 시각보다. 대체 왜 늦게 왔을까? 그러면은 뭐 어디를 다른 데를 외출을 하셨다가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은 뭔가 떨어져 어디 있다가 왔는지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가출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소위 팩트 확인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근데 그 그래서, 부분을 네. 지금 노무현 재단 측, 그러니까 노건호 씨나 이런 분들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허위다, 거짓이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주장하는 것 그 제가 이렇게 같은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노건호 씨가 지금 사자 명예훼손과 유족 네. 명예훼손 두 가지를 네. 걸어서 고소를 했는데 네. 왜 그렇게 두 가지를 걸었을까? 그렇다면은 정진석 의원이나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다른 가족들을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부라고 해서 일심동체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노무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딸아들을 함께 묶어 생각하든지 그러지 말고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의 맥락을 이렇게 훑어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돈 문제에 관한 한 자기 형이라든지 자기 그 부인이라든지 자기 딸 자식에 대해서 그것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 부분을 지금 야당도 이게 정치 보복이니 아니니를 따지고 들어갈 때 좀 분리를 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다 당신들은 가족이었잖아. 그래서 640만 달러가 이렇게 흘러갔잖아. 이렇게 몰아붙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추억하는 그 지지자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하여튼 그 부분도 일리가 있고요. 하여튼 저 얘기를 다시 돌아가다 보면 아까 얘기를 제가 좀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정진석 의원의 지금 어쨌든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건 정진석 의원의 그 페이스북에 쓴 내용이고 그걸 걸어서 이제 법적인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겠죠. 그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검찰이 과연 어디까지 그거를 갖다가 이제 수사를 하느냐도 저희가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 저희가 하나 그냥 이거는 뭐 정치적인 뭐 상식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진석 의원이 과연 없는 얘기를 다 그러면 그렇게 지어냈겠느냐 하는 걸 생각을 봤을 때 정진석 의원은 청와대에 정무수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사가 이뤄질 당시에 청와대에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MB가 어쨌든 집권할 당시고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봉하마을에 있는 그 경호 인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청와대 경호실의 현직 경호원들이었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 노무현 봉하마을 사저의 그 동향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 보고도 사실 청와대 그 당시에 현직 청와대 MB 청와대로 다 수집이 됐다고 저희가 봐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모아진 정보들을 청와대 대통령 MB뿐만이 아니고 그 주요 참모들은 다 공유를 했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정진석 의원이 그날 얘기한 내용이 혹시 그런 거에서 바탕이 돼서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저희가 하게도 되는데 하여튼 검찰이 정진석 의원이 한 네. 소셜 미디어의 그런 긴 글이 아니에요. 그쵸, 짧죠. 짧은 짧은 글이기 글이죠. 때문에 네. 이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네, 뭐 네. 팩트가 많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네. 얘기했다고 해도 무방할 근데, 만큼. 근데 이제 어쨌든 명예훼손으로 걸면 또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도 걸린단 아까 말이에요. 그렇기 아니 이제 그 때문에. 문제하고 네. 관계없이 지금 네. 내가 부부 사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부 사이가 정말로 정진석 의원이 표현한 그만큼 나쁜 것이었느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점이 있어요. 네. 정진석 의원을 제가 지칭부를 조금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네. 부부싸움과 자살을 두루뭉술 넘어갔어요. 꼭 부부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바로 바위에서 뛰어내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마치 그것을 연관성이 상당히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고 말았다는 게 네. 그건 어떻게 고증 책임을 질 그러니까 거예요? 그 노건호 씨가 원고가 되고 정 의원이 피고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 의원의 그거에는 몇 가지 단계가 빠져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논리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김선배 수사는- 얘기하시는 게 네. 소송이 가면은 결국은 네. 그날 밤 싸우는 거를 받느냐 못 받느냐. 예. 그래서 가출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느냐 안 했느냐가 사실 심플한 그 쟁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김선배 그날 24시간 네. 옆에서 같이 지켜봤다고 맞아요. 하더라도 맞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음을 증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진석 의원이 그거를 갖다 좀 논리적으로 쓰려면 지금 당신들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데
소위 말하는 그 노무현, 그러니까 MB 정부의 노무현 대통령 일가 수사가 그 당시에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박원순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건 정치 보복이 아니고 그 일가 내부에서의 뇌물수수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실망감, 그 부부관계에 원만하지 못한 이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얽힌 그런 거에서 빚어진 일종의 그 개인적인 아니죠. 거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걸 정진석이 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내 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부부싸움에 비읍자도 꺼낼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다음에 부부 얘기에 8년이나 지난 다음에 고인이 됐는데 거기에 정진석 의원이 끼어드냐 이 말이죠. 그렇죠. 단지 640만 달러가 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분은 뛰어내려서 그렇죠. 비극적으로 생을 마쳤다. 팩트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끝나면 되는 알겠습니다.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가 예. 만들어놓은 틀에 지금 갇히게 생겼어요. 논리의 구석을 구석을 너무 허술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돼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데 저는 중요한 궁금한 게 그거예요. 과연 이 정부의 검찰이 지금 사실 이거를 갖다가 뭐 저 팩트 파인딩을 하려면 이 뇌물 부분도 사실 뇌물 수수 의혹이라고 그러나? 네. 이것도 저는 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검찰이 그거 안 보겠죠? 이 아니 정부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특검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안 보겠죠? 고마운 거야. 지금 빰 때려줘갖고. 근데 울고 그분이요, 싶은데. 예. 그분이 이렇게 된다고 저는 보는데 네. 일단 돈이 640만 달러가 갔는데 네. 그 돈을 직접 받은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그 돈은 노무현 대통령을 보고 건네진 돈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네. 책임을 묻기 위한 제1차 이 피고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을 터인데 피의자가 네. 그분은 이미 고인이 됐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수사를 할 수가 없다고 아마 우리 검찰은 그렇게 해명할 할까요? 가능성이 높고 단지 이제 이 사자 명예훼손 네. 바로 부부싸움과 그 다음에 바위에서 뛰어내렸다는 부분을 연기를 지으려 했던 네. 그 정진석 의원의 얘기 그 부분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저는 네. 약간 이게 지금 자꾸 돈 받은 얘기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수에서 야 돈 받은 건 사실 아니냐 라고만 주장해서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나 뭐 여당 성향의 분들이 설득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 과정 자체가 상당히 잔혹했어요. 이를테면 여기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 검찰에 출두하고 나서 사실은 사용 내역 구체적으로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권양숙 여사 소환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인터뷰를 보면은 집에서도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검찰은 권양숙 여사를 소환하지 않고 3주를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 사이에 무슨 온갖 3주를 내버려 두고 무슨 일을 했냐 하면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논두렁시계는 그 전에 나왔을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삐아제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부터 그걸 국정원 공작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병우 얘기 나오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작해서 이 혐의 사실들을 끊임없이 풀어내면서 여론으로 완전히 사람을 진짜 매도하는. 쉽게 말해서 야 깨끗한 척하더니 알고 보니까 엄청 더럽잖아. 이거를 사람들한테 퍼뜨리기 위해서 검찰이 이런 공작들을 시간을 늦추는 전략을 씀으로써 갈등을 극대화했고 그러니까 지금 당시 문재인 씨가 한 얘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질문이 이겁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정치적 보복에 의한 타살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꼭 정치 보복에 의한 타살로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맞아. 그러나 여러 가지 수사 관련된 정황이 그분 스스로 목숨을 버리도록 몰아간 측면은 분명히 있으니 타살적 요소는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당시만 해도 정치적 타살이라고 주장하지는 않고 타살로 볼 여지가 있다, 요소가 있다라는 정도의 유보적 태도였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은 돈을 한 푼도 안 받은 분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적 타살을 했다라는 이제 확신으로 지금 알겠습니다. 퍼지게 된 거죠. 네. 근데 하여튼 분명히 노무현 대통령 일가는 돈을 받았고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검찰에서는 수사를 하면서 정치적인 장난을 친 게 있다.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도 심사가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말을 복잡하게 했더라고요. 근데 요점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정치적 보복에 의한 타살이 아니다. 딱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죽음을 버리도록 몰아간 측면이 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타살이 아니면 아닌 거지 자살로 몰아간 측면이 있다니. 그러니까 그 양쪽의 말 어느 즈음에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의 인간 문재인의 고뇌가 있었던 있었다. 것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정진석 의원도 검찰에 불려 나갈 것 같고, 그다음에 고소인도 검찰에 뭐 불려 나가서 조사를 받겠죠.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봐가지고 혹시 또 추가로 우리 독자들이 궁금해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때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검해요? 특검 안 하지 그럼. 그럼 여야가 합의해가지고서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정도에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